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생각보다 또 다른 변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이런 식의 온라인 중심의 세미나들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낯설거나 불편함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주열입니다. 다양한 세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던 것들은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스타트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함께 세미나장에서, 뵙고 인사드리고 하곤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좀 깊이가 있어 보이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본디 이 사례 자체로는 오늘 이 토픽 자체로는 어떤 이제 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글로벌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제 이 복잡게 있는 어떤 이 팩토리 공장을 얘기를 하는 것, 제조업의 현장 내지는 R&D의 현장을 하기보다는 이 연결, 그리고 이 연결을 위한 준비,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우리의 공장 자동화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를 좀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연결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드라마나 이 유행가의 주제 제목 같기도 한데요. 알고 보면 사실 이 연결이 가져다주는 이 공장의 미래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으로 들여다보자면은 각각의 어떤 설비나 아니면은 이 설비나 장비들도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이 표준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표준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술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최근 한 2년간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요소수 사태라던가 아니면 석탄 사태라던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그 유통 체인에 있고 또 생산 체인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실히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연결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 문제라는 거는 분명히 생길 수 있겠죠. 항상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관리를 하고 깊이 들여다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된 고리에 어느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 거죠. 그게 어떤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고 연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기술적인 요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현이 되고 그 연결과 연결된 지점 사이에서의 이 끊어짐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냐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어떤 식의 방법론으로 풀어갈 것이냐라는 이야기인 건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팩토리 오브 더 퓨처, 즉 공장 시스템의 공장의 미래라는 거는 밑에 다 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픈된 밸류 체인, 그리고 유연한 생산 환경,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력 중심의 어떤 그 공장 운영 환경,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가치가 부과된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 태워서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심으로 판매와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전 세계는 어떠한 지역적인 요건에 의거하더라도 대부분 연결에 대한 속성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배가 되던 비행기가 되던 자동차가 되던 아니면은 최종 라스마일에서 오토바이가 되던지 간에 분명한 건 우리는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건 거고, 그 연결된 사회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도 역시 기계적인 시스템적인 요건에 의한 연결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물류에 와서도 그 연결 없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여다봐야지 되는 것들은 어떠한 한 군데에 몰려있는 자원, 한 군데에 몰려있는 어떤 인력의 수준들, 그리고 한 군데에 몰려있는 소비 주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연결의 의미가 상당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자원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 그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모두 연결된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결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공장도 내지는 우리 연구소도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판매 유통 채널도 모두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서로가 다 속도가 다르다라는 건 거죠. 이 속도라는 거는 R&D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어떤 컴퓨팅 그 파워를 요구를 한다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여지가 우리는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되고 아니면 좀 더 빠르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 끝내놓으려고 하지만 역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묶여 있는 이 유통 채널에 대한 확장 투자가 또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의 물건 생산 속도가 판매 속도보다 더 빠르다, 느리다. 이것도 뭐 기술과 시스템과 이런 것들에 접근된 문제일 수는 있겠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연결은요. 어쩌면 뭐 우리가 데이터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뭐 10년, 20년 전부터 엄청 들어왔던 이야기죠. 근데 과연 그것들이 얼마만큼 모두에게 공개가 됐냐? 뭐 물론 이 기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허로서의 어떤 이 지적 재산으로서의 의미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내지는 기업이 개인이 그것을 충분히 보호해야 될 의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늘어나는 만큼 함께 연결하면서 데이터의 어떤 또 다른 시각의 차원을 발견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내지는 기술적으로 선행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뭐 엣지 디바이스네 IoT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이 시스템 솔루션 공급사로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또 하나의 차세대의 먹거리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들이 적응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뭔가 생산성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 있어서 분명한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의미가 있다라는 선진 사례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사업장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용, 설계, 운영상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가? 내지는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죠. 데이터는 늘어가고 쌓이고 데이터는 뭐 앞으로 또 다른 하나의 혁명적인 물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다른 데이터들과 연결이 되면 훨씬 더 훌륭한 뭐랄까 인사이트를 뭐 창출해낼 수 있다.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사업장에는 그러한 인력도 없고 인력을 뽑자니 어떤 기준으로 뽑고 어느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도 또 고민인 거죠. 그러면은 또 현실에 있어서 IoT라는 것은 분명히 적용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그 사업장과 변별력을 두면서 내지는 운영 환경을 보장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써나가면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데이터들도 충분히 흡수하면서 또 다른 이 계열의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고민도 많죠. 근데 또 본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이 커스터마이즈 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면서 또 동시에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달려가는 거는 인간이 충분히 적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이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정성적으로 더 빨리 또 변해가는 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보이는 저 구름, 시계, 손가락 그리고 저 점의 모양들이 지금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어떤 커다란 축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 이것들은 결국 연결의 고리들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장치에 대한 연결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고 구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또 앞서 나가기 위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순간 우리의 공장의 사업장의 미래는 뭐랄까 좀 더 현실적으로 손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what은 아는데 이 how라는 측면이죠. 우리의 사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결국 뭐 MES 중심으로 먼저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IT나 일반 산업 표준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스카다와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바꿔야 되냐 아니면 뭐 전사적인 이 자원관리 측면의 ERP나 뭐 내지는 고객관리까지 해서 이 CRM에서부터 시작을 하냐
아니면 우리는 이 생산 장비나 설비가 굉장히 고가이면서 굉장한 고부가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라인에 있는 장비 중심에서부터 뭔가 우리가 이 개혁을 시도해야 되냐. 아니면 뭐 이 팔도 강산이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서울 부산 권역도 전부 다 뭐 빠르면은 한 2시간, 3시간 내에 권역에서 모두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웨어하우스들을 정말 진짜 뭐 대전 권역, 충남 충북 권역에 넣어야 되냐, 강원에 넣어야 되냐, 어디 이런 것부터 시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는 소비재 중심이기 때문에 고객의 이 피드백, 고객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CRM계에서부터 고객의 이 뭐랄까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측면에 있어서부터 변혁을 시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크게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그리고 장비 연결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데이터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세분화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이 6개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 파란 동그라미 밖에 있는 2개의 주요한 대상 즉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공급처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한 수요처 이것까지 확장해서 개념을 보자면 우리가 고민해야지 되는 것들은 크게 봐서는 이 8가지 내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저 동그라미들도 서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끌고 가자라는 프로젝트는 뭐 있어 왔죠. 지금까지 한 번에. 하지만 결국 순차적으로 제일 먼저 쉽게 손댈 수 있는 영역부터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업장 환경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비용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 좀 무게감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 옆에 또 영어로 또 잔뜩 써 있긴 합니다만 결국 내부의 조직적인 개혁까지도 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하죠. 조금 무게가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개혁, 변혁, 혁신적인 요건을 시도를 한다. 치자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MES, 스카다, ERP, WMS, 디바이스, 고객, 서플라이어 그리고 other에 포함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독한 것들 우리가 예견치 못했는데 혹은 예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뭉뚱그려 보자면은 저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아야만 공장 자동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민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대신 그 판단 기준은 시간의 문제냐 비용의 문제냐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인력 구조에서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인력 구조까지 들여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로 뭐 사실 어쩌면 미리 이미 다 많은 고민을 내부에서는 품위도 하셨고 의사결정을 위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을 텐데 이 8가지 맥락에서 우선 고민을 시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결국 또 하나의 체계는 지금 보시는 것 메뉴에 있는 안경 그림, 중간에 있는 배터리 그림 또 그 밑에 있는 뭔가 연결되어 있고 와이퍼 그림이 있는 것처럼 게이지가 있는 그림도 있는 건데 현장과 관련된 변화의 도구들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을 위한 변화를 이끄는 도구들 그 다음에 뭔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관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간 응대를 할 수 있는 현장의 요건은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메타버스라는 말도 상당 부분 우리가 몸으로 익히고 있고 느끼고 있는 요건들인 건데 안경이라던가 즉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원격지에 있는 이 공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문제들을 뭔가 이제 연구소에서 보내주는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딴 때 같으면 이렇게 매뉴얼을 이렇게 넘기면서 현장에서 보고 이게 몇 번 너트야 이게 몇 번 스위치야 이렇게 보통 보던 것들을 저거 하나만 갖다 쓰게 되면은 현장에서 즉시 그 기계들을 쫙 보게 되면 스캐닝을 해서 여기에는 몇 번이고 뭐 이런 걸 직접 증강현실로 보게 되는 구조로 현장 환경은 바뀌고 있고 요거는 이제 오늘 사례로서 또 하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이제 이 조그마한 타블렛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머리로 쓰고 있는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실제 얼마만큼 열이 오르고 있다, 얼마만큼 스테이블하게 동작하고 있다, 뭐 진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콜드밀은 콜드밀대로 온도가 유지된다, 뭐 이제 한밀은 한밀대로 유지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저런 디바이스 하나만 쓰게 되면은 현장을 쭉 들여다 볼 수 있고, 뭐 움직임도, 동선도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자면은 MES와 관련된 것들, 디바이스와 관련된 요건들과 묶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배터리 있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오랜 경험을 가진 현장 현장 관리자나 아니면 현장 그 전문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숫자들 내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뭔가 이 로그들이 객체화돼서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어떤 이 도구에 딱 들어가서 보여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의 응대들이 더 빨라지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로 하여금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정비, 즉 예지 정비라던가 아니면은 예측 가능한 뭐 사고 방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또 뭔가 효과적인 영향력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는 뭐 3교대니 4교대니 뭐 내지는 2교대니 주야를 불문하고, 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 관제나 현장 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로서는 CCTV 중심으로 가는 건데, 이 CCTV에다가도 뭔가 조금 더 의미를 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쭉 순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굴이 좀 졸려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현장에 나가신 분이 안전모를 뭐 쓰지 않았다던가, 내지는 현장에서 지나면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입력을 했었어야지 되는 거를 뭐 빼뜨리고 간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직접 우리가 자동화해서 모니터할 수 있는 구조, 사람이 제일 잘하지만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뭔가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쌓인 다음에 뭐 하나의 굉장히 유의미한 예지 정비의 기간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거는 현재 상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미 뭐 10여 년 사이에, 뭐 광산 변하는 사이에 공장의 자동화들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었던 영역들인 거죠. 아까 앞장에서도 보셨던 내용들인 건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현장에서 어떠한 장비로, 어떠한 이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실시간 분석 엔진으로, 그리고 이 기존에 달아놨던 이 CCTV 카메라가 단순히 현장을 찍고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직접적인 경고와 아니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측적인 요소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연결의 측면에 있어서 앞선 장에서 보셨던 8개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들을 찍더라도 현장 중심과 그 다음에 현장을 관제하는 관제소 중심에서 보게 된다면, 이 위에 있는 3가지 요건들은 대부분 구현이 가능한 현실이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그 연결의 꼭지를 어디에서부터 잡을까를 거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제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전장의 이야기들이 결국 이러한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맨 앞에 어떤 라인에서 무언가가 토스가 되면서 뭔가 우리가 잡아놓은 우리 사업장의 규칙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얼러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품의 불량이다, 뭐 내지는 제품이 오류로 뭐 이렇게 패킹이 된다, 뭐 내지는 현장의 작업자가 뭔가 현재 좀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아니면은 딴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건들이 계속 순환적인 고리로서 데이터로 존재되며 연결된 장비 사이에서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뭔가 저쪽 뭐 A야드에 계신 분이 B야드에 계시더라도 B야드에서 A야드를 직접 관제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 걷는 사이에 태블릿을 접고 있더라도 이 휴대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실제 얼러트를, 이제 경고를 때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일원화된 관리 구조와 일원화된 생산 구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장 내에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집된 데이터들이라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몇 시쯤에는 A 야드에서 B 야드에 도착을 해야지 될 시간이고 여기에서는 뭐 누적되어 있는 이제 1차 선적 물량 빨간 테이핑한 부분들을 체크했나 안 했나 이런 체크표들로 구성이 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뭐 거기다 좀 더 기술을 할 수도 있겠죠. 단어 중심으로. 뭐 사람 침입 흔적 없음, 내지는 동물 침입 흔적 없음, 테이프에 손실 없음, 뭐 박스에 망실 없음 이런 식으로 뭐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넣자면 그것들이 쭉 쌓여가지고 대부분 뭐 그 시간대 날씨 변화라던가 그 시간대 예기치 않았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침입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과 연계하여 데이터 분석 모델을 넣어보자면 뭐 또 하나의 예측 모델을 우리 사업장에만 맞는 구조로 바꿔갈 수도 있죠. 이게 어쩌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 부분을 근거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 내지는 운영 환경 모델 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연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결이라는 말씀이 결국 기계, 즉 설비, 장비들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것들과 연결이 일단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지까지는 우리가 수기로 했을지언정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엑셀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그 조그만한 빈칸에다가 채워넣기 시작한 이 데이터들 쌓여있는 데이터들과 장비와 관제 장비와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면 거기는 뭔가 통합된 환경으로 데이터 세트를 떨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연결이란 게 뭐냐라는 건 거죠. 서로 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제 뭐 하드디스크나 USB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F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무선으로 아니면 유선으로 연결받아서 어떤 이제 특정 스토리지 뭐 디스크에다가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쌓이는 곳은 하나의 싱글 퍼시스턴트 스토리지가 될 거거든요. 다만 이 스토리지에 쌓이는 파일의 속성을 분류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디모아와 그리고 각 사업장에 계신 현장 전문가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데이터의 속도와 데이터의 속성을 분류를 해서 융합시키는 과정은 저희가 한 번쯤은 어떤 이제 컨설팅이라는 미명하에 만나 뵙고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장비에 서로 다른 속도의 데이터들을 한 군데다 모으고 이것을 사람이 한눈으로 들여다 봤을 때 높낮이를 파악하고 빨갛고 파랗고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연결의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연결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의 모니터를 띄워두고 아니면 2개, 3개, 4개의 모니터들을 띄워놓고서 전체의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구조로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적어도 기계가 연결이 되었다. 장비가 서로 다른 파일 사이즈, 서로 다른 파일 속성, 서로 다른 뭐랄까 파일 떨어지는 속도, 즉 파일을 만들어내는 속도. 왜 우리 그 카메라 한번 딱 찍어서 착각해서 금방 나오는 사진도 있지만 야간에 카메라를 찍으면 한번 찍어놓고서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듯 데이터가 서로 만들어지고 떨어지는 속성이 또 속도의 속성이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구조화된 기술. 이거는 디모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잘해요.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연결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보죠. 그러면 나머지는 금방 가요. 이 금방 간다라는 게 뭐 짧게는 뭐 수주간, 뭐 조금 길게는 이제 수개월 내에 금방 어떤 이제 관제 현장이나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고 쌓인 대로 데이터로 하여금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예지정비 모델을 통한 개선 방향을 인공지능이 권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랜딩이 된다는 건 거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장에 대해서 일견 우리가 목표로 했던 1차적 내지는 0.5단계 정도의 어떤 이 그 스마트화, 지능화는 좀 시켜놨으니까 우린 이거를 가지고서 또 다른 사업의 개선 방향을 고민을 함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겠죠.
뭐 생각만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기분 좋아지는 상상인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뭐 단연코 연결, 즉 설비, 장비들, 그리고 관제할 수 있는 이 장비들, 이 세 개만 지역적으로라도 연결을 시켜 놓으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데이터는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고 저희는 나름 전문가 그룹으로서 현장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뭔가 이 컴퓨팅 파워를 가진 이 솔루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걸 저희가 참 잘하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파일럿이라는 걸 합니다. POC라는 것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플라이어로부터 나온 주생산물이 공장으로 돼서 1차 가공, 2차 가공을 거치는 이런 단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의 맨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이 과정 내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보면 거기에 전부 다 와이파이 모양 같은 것들이 다 있죠. 비슷한 모양들이. 얘네들이 다 연결만 돼주면 얘네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들은 헤드쿼터라고 보이는 이 모니터가 있는 곳이 있죠. 이쪽으로 다 집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잡아올 건지, 어떻게 중성화 시켜가지고 한 군데에 모아놓을 것인지, 뭔가 특이한 데이터가 온다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분류를 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가진 인자의 데이터로서 우리가 더하고 빼고 융합시킬 건지는 그건 저희가 함께 해드릴게요. 그런데요, 이 장비들은 현행 장비 내지는 10년 전, 20년 전 장비라고 하더라도 진동, 온도, 내지는 습도, 내지는 이게 동작을 뭐 특정 전압에 맞춰서 이제 전기가 또,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10년 전, 20년 장비에는 자동화된 그 센서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센서 비용 교체가 너무 비싸고 뭐 특정 밴더에 이미 그 럭인되어 있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면 거기다 부착형으로 갖다 붙이면 적어도 온도, 습도, 그러니까 항온항습이라던가 진동이라던가 내지는 이제 올바른 전류가 흐르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웬만해서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내지는 거기다 조그마한 카메라를 달아서 요즘 카메라는 1, 2천 원 하기도 하거든요. 그 카메라를 달아놓고서 이 카메라로 제대로 순번에 맞게 물건들이 생산해서 나오는가, 모양이 삐뚤어지게 놓이진 않았는가, 이런 것도 자동으로 태깅을 해준단 말이에요. 갖다가 부착형으로만 넣게 되면. 그러면 이미 서드파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들을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결이 돼서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거는 디모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선 시간에 지아인홀딩스에서 이게 MES와 관련됐다, SCM과 관련됐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함께 솔루션적인 융복합을 저희가 개발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미 이 라인을 이끄는 것들은 상당히 기계화되어 있고 시스테매틱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연결을 시작할 거냐, transform when you are ready. 즉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바꾸려고 한다 라는 측면에서 마음적인 이제 의사결정을 끝내시고 조직적인 의사결정을 끝내시면 우리는 이제부터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막상 시작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게 타임라인을, 즉 시간표를 제대로 짰나,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걸 도입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우리가 국내 사업장에서 서울, 부산 사업장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중국 사업장까지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대로 떠가지고서 그대로 중국 사업장, 동남아 사업장으로 옮기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기술과 비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장비적인 기술이 융복합이 될 때 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사업장의 속성에 맞게 바꿔야지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고민을 계속 하셔야지 되고, 여러분들 오늘 확실히 좀 잘된 팀을 만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디모와 지아인홀딩스 그리고 맨 마지막 세션을 해주실 우리 비젠트로까지 보자면 굉장히 골든 팀이에요. 이 드림팀이 어쩌면 이러한 선행, 선중, 선후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지속적인 뭔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 연결을 IoT로 치환을 해서 생각이 돼야지, 이제 말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IoT는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R&D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선언하듯 말씀을 드리냐면, 장비를 갖다 붙인다,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IoT는 어떤 특정한 R&D 기술이 어쩌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즉 손 안 대고 가보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 혹은 준실시간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파일의 변환이라던가 아니면 파일의 속성 분류라던가 어떠한 특정한 예측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구조화되어서 하나의 제품, 마치 우리가 윈도우를 사서 그냥 깔아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윈도우에서 뭔가를 찾자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찾아지는 것처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R&D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건 거고요. 현재 이제 제조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물류 환경 측면에 있어서도 이 서드파티, 우리 사업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외부 구조에 있는 것들과도 어떻게 분할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이 구조적인 부분들도 결국은 장비들이, 엣지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이 IoT 환경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화에 되어 있는 제품, 솔루션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사업장과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연결을 말씀드리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전 세계 60개가 넘는 권역의 국가들과 시스템적인 데이터가 흐르는 IoT 장비들이 연결된 구조로 바뀌어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또 이게 구체적으로 어쩌면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원하시는 현장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 설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빠진 게 뭐고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뭐죠?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또 일견 상당 부분 이해를 해 주십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딱 요겁니다. 서플라이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들을 취합할 수 있는, 즉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에서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이것들을 이제 예측 모델, 즉 인공지능 모델에다 넣고 우리 사업장에 제일 맞는 모델을 뽑아낸 뒤에 이것들을 어떻게 계측하여 우리 사업장에 적용시키고 지속적인 관제를 통해서 또 다른 데이터가 쌓이게 하면서 또 다른 가치를 뽑아내느냐, 이 구조의 연결 측면만 보시면 나머지들은 현재는 어쩌면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거죠.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면대면으로 내지는 또 한 번 온라인으로 1대1로 뵙고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축이 되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봅시다 라고 연락을 해주시면 기꺼이 찾아뵙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솔루션 스택을 다 갖고 있다라고 선행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죠. IoT 수트라는 이름이고요. IoT 센트럴이라는 이름입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구조는 플랫폼 내지는 소프트웨어, 즉 설치를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모듈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 IoT 허브네, 스트림 어널리틱스네, 뭔가 이렇게 썩이 있긴 한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모든 장비들이 우리의 사업장의 지도상에 위치한 곳에 몇 번으로 이렇게 모든 장비들을 떼어 놓고요. 얘네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뭐 온도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진동에 대한 문제, 진공에 대한 문제, 습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생산 순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선적과 뭐 패킹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모든 센서들을 우리 지도상에는 우리 사업장의 위치에 태그되어 있는 곳에 모두 그 속성들을 넣어놓고 한 군데를 또 찍었더니 한 군데에서는 얼러트가 생겼다. 이거는 노란색 수준이고 이거는 빨간색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또 그래프로 해서 쭉 실시간 내지는 우리 사업장에서 원하는 시간 단위로 이렇게 놓고 한 군데서 보게 해줍니다. 요거는요 굉장히 단순화시켜 놓은 이 모니터링 테이블이고요. 각각의 메뉴를 찍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상세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즉, 이거는 뭐 이제 원자재 생산 가공 그 장비 1번부터 뭐 5번까지. 그 다음에 1차 원자재 생산 가공된 것에 대한 뭐 에이징 장비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또 태그를 해놓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거에 대한 수율 계측,
수율 모니터링,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떠한 그 사고 예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장만의 모델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정 예측 모델로, 인공지능 모델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결이 없으면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가 모두 비표준 장비들 일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합하여 모니터링하는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서드파티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들을 또 갖다 붙이면서 공장을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IoT 수트가 되고요. 얘는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에다 직접 얼러트를 때리기도 하고,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나 관리자로 하여금 직접 액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손쉬운 펜입니다. UI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름은 IoT 수트, IoT 센트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정리를 해가는 시간인데요. 결국 클라우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전히 온프렘, 즉 서버 시스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셨잖아요. 구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이제는 멀티지오, 즉 세계 권역이 모두 다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의 수요처이기도 하고 공급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서버와 스토리지와 보안 장비를 싣고서 그 나라까지 가실 겁니까? 그 나라에서 또 구매 품위를 하실 거예요?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는 64개국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IoT와 엣지 디바이스의 연결은 자동화, 인공지능화 시켜가는 우리 현장을 이야기를 할 땐 연결의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만 결국 전 세계로 우리의 솔루션과 시스템과 제품을 분배, 분산, 불출시킬 수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만의 사업 모델에서 필요한 매출을 끌어오고 시장 점유율을 높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프레딕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즉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속칭 간의 수공업 환경, 1차적, 2차적 자동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인 거죠. 장비를 바꾸시지 마시고 장비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연결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어버스사입니다. 보잉과 경쟁을 하는 곳이죠.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이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을 입힌 게 아니고요. 지금 연구소 내에서 연구원들이 뭔가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툴을 쓰고 계시고요. 직접 현장에서 각 부품 파트들을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뭐랄까요, 더미 구조이겠죠.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이 목겁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네 없네를 직접 보는 거고, 현장 내에서 매뉴얼을 직접 옆에다 띄워놓고서 보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군, 한번 볼까? 이 라인, 이 밸브상에 있나? 연결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디바이스죠.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데이터들이 본사, 즉 헤드쿼터로 쭉 넘어오면서 지금 이제 최종 관리자 되시는 분이 이런저런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홀로렌즈를 쓰신 분을 타블렛으로 직접 보면서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관리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걸 보면 될 것 같아, 저기는 저걸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 쓰면은 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눈앞에 다 시연이 됩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그 안경, 그 다음 배터리 게이지 이렇게 있었던 현장에 사용하는 요건들이 될 수 있죠. 역시 현장에서 이 데이터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공에다 손가락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이게 증강현실, 메타버스와 상당히 접점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미래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거고, 요거는 지금 에어버스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현장의 미래는 뭐랄까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물리적인 이동을 요하고요. 물리적인 이동을 요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까먹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부터 시작을 한다?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연결을 시킨다. 무얼로? 지금 우리가 현재 도입한 장비들, 설비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도입했던 장비들, 설비들, 그리고 관제하는 것들은
그 공급사의 어떤 특화된 기술에 박혀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 장비의 설비의 주변에는 충분히 우리가 또 다른 센서링 할 수 있는 IoT 장비들을 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비용이 작게는 수천 원에서 수백 원에서 비싸게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굳이 그만큼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비 현장에 대해서는, 장비 설비 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건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결국 MES, SCM, 그 다음에 WMS, ERP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은 비젠트로, 지아인홀딩스, 디모아가 상당 부분 업계에서 업력, 즉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던 경험은 도드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현장, 특히 ERP나 CRM계, WMS 같은 경우, MES 같은 경우는 자사가 이미 ERP 솔루션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CRM 솔루션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ME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와 운영체제 환경으로 이미 40여 년간 기업들과 함께 교류를 해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솔루션 모델과 제품을 공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두서없듯 뭔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의 핵심은 작게라도 연결을 시도한다. 연결한 다음에 예측 가능한 모델로 옮겨갈 수 있는 구조화된 부분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디모아와 비젠트로와 지아인홀딩스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본다. 여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거침없이 격 없이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뵙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뵙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또 짧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번 직접 찾아뵐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